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고락에 대한 법문, 우리가 정전 수행편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인데요. 고락이 중요하죠. 고락. 우리가 뭐 교당에서 어, 교당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하나 한마디로 한다면 고락의 문제죠. 고락의 고락. 고락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근데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정전으로 이렇게 편제가 돼가지고 이게 고락에 대한 법문도 14장이면 좀 뒤쪽에 있죠. 수행편 14장이면 수행편도 그, 그 뭐죠? 3편 그러니까 정전에 보면 뒤편이지 않습니까? 제 1편, 2편, 3편 있으니까 3편이면 뒷부분에서도 14장이면 또 뒤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뭐지 굉장히 뒤에 나온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편제상. 근데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은 사실은 불법연구의 규약. 그러니까 이게 불법연구의 규약에 나왔다는 것은 창립총회 당시부터 논의가 됐던 그런 어떤 그 초기 법문이에요. 초기 법문. 이게 불법연구의 규약에 이게 들어있던 법문이라고 하면 지금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 그때 그 법문 중에 어떤 그 이야기 중에 문부라는 게 나와요. 장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장부는 뭘 써요? 거기에 숫자를 써놓잖아요. 근데 문부니까 그게 아마 배종사님께서 뭔가 법문들을 좀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그 법문들인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락에 대한 법문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런 논의를 떠나서 불법연구의 규약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종사님께서 어, 초기 처음부터 이게 고락에 대한 문제에 그 뭔가 연마가 많으셨다고 볼 수 있죠. 왜? 우리의 삶은 다 고락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다 고락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의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런 걸 강조하시는 분은 약간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락을 초월했다는 것도 고락이라는 그 현장이죠. 고락이라는 거기에서 고락을 대하는 어떠한 태도를 말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고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천당이나 지옥 같은 것이 이 지구 바깥에 있는 것 같이 또는 이 세계 바깥에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라면은 이게 우리가 고락을 초월했다는 이야기도 고락선상에서 고락이라는 이게 이제 뭐 철학용어로 하면 실존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의 어떠한 그 경향이지 물리적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또는 이 세계적 이 환경 세계 환경적으로 어디 바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은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사실은 고락에 대한 법문은 도당례왕시 주의사항하고 앞뒷면 같은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당례왕 그 개교우동기 교당례왕시 주의사항이래요. 참 개교우동기는 고락에 대한 법문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락에 대한 법문을 그 문명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은 바로 개교우동기가 되고 개교우동기를 고락의 문제로 다시 쓰면은 고락에 대한 법문이 된다. 그러니까 고락에 대한 법문하고 개교우동기는
약간 이렇게 앞뒷면 같은 그런 그 성향의 본문이다. 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쭉 이렇게 연마해 보면은, 아, 이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게 한 계열이에요. 한 계열. 그래서 고락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종교사나 철학사는 다 이 고락에 대한 논의가 전면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래요? 고에서 벗어나서 다 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목적이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이 문제를 연말을 하셨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이 사실은 고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 논리적 글입니다. 이게 대종사님도 우리 생각보다도 굉장히 논리적 논리적이란 말을 써 굉장히 정합적 뭐라고 할까 정돈이 된 체계적 정돈이 된 그러한 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리가 엄청 잘 돼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짧잖아요. 고락에 대한 뭐 해봤자 이게 지금 한 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고락에 대한 본문 중에 고락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설명. 고락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있어 두 파트로 돼 있는데 이게 합쳐도 지금 A4 용지에 한 면이 그냥 한 면이야, 한 면. 근데 내용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락에 대한 설명 중에 앞부분, 아마 그걸 두 분류로 두 번 자른다고 하면은 고락에 대한 설명, 이 교재 350쪽에 보면은 고락에 대한 설명 중에서 중간에 보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면 그게 문장이 앞뒤가 야, 너 내가 다 이해하고 너 진짜 충분히 네 상황을 다 이해하고 참 납득이 된다. 그래 놓고 그런데 또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게 붙으면 뭐예요? 이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나 하면은 이게 이 앞에하고 뒤하고 뭔가 1부, 2부, 뭔가 막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앞에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 또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앞부분까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고락에 대한 설명인데, 그중에 이제 대중사님께서 첫 번째 정의를 내린 거예요. 대범. 이게 크게 막 세세하게 보지 않고 좀 큼지막하게 본다고 하면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대변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 그 고락에 대한 많은 그 다른 사유도 봤는데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당연해서 그럴까 모르겠지만 정말 그 대종사님의 설명이 난 너무 좋아요. 자, 봅시다.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이게 고와 낙이 있는데 하나는 싫어하고 하나는 좋아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 명쾌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어보면, 야,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나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거 처음 읽고, 어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는 안 했다. 고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다는 게 나는 정말 좋아요. 봅시다. 뒤에도 봅시다. 그리고 대현사님께서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설명했잖아요.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와 낙이다.
딱 정의됐죠? 진짜 명쾌한 정의예요. 그거 나서 한 발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발을 더. 뭐냐? 고,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그래서 고락의 종류에서 대사님이 구분을 딱 또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우연한 고락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라고 두 부분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고락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은 나는 대종사님의 이 관점이 너무 좋아요. 나한테도 맞아. 자, 봅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정말 정말 그 분석을 정확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분석할 내용이야. 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정리하기 해라 하면 또 잘 안 돼요.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산다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죠? 사람이 다, 뭐, 하소연하고, 막, 교당에 와서 기도하고, 뭔가 부모님하고 어려움 이야기하고, 다 뭐예요? 여기서 안 벗어나요. 근데 보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한다. 이게 실존적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 말이라고.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가봅시다. 정리를 좀. 첫 번째, 정말로 세상을 딱 봤을 때 한번 이걸 놓고 한번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뉴스도 보고 다 한번 이렇게 이 시각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을 고와 낙으로 구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세상을 딱 놓고 고, 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이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하는지 한번 이렇게 세상사를 놓고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고락의 문제에서 대종사님의 트레이드마크 같이 나오는 것이 우연한 고락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종사님 시각이에요, 이것은 대종사님 시각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세상 사유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유도. 자, 그럼 여기서 우연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 이걸 구분하기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같이 보는 다 싫어하고, 낙은 다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파악할 필요도 있죠. 저 사람도 고통에 대해서는 저렇게 뭔가 조금 이기적 행동도 하고 자기만 좋아하는 행동을 해도 그래, 고통은 나쁜 건 안 받고 싶어 하고 좋은 건 받고 싶어. 그런 면에서는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악의 문제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우연한 고락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건데 대종사님이 법설이 있어요. 그 음조와 음덕 그 대종경이 나오죠. 근데 그 초록 그 원래 육성 처음에 적었던 걸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우연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을 구분을 하냐면 그 법설에 지금 대종경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법설 그 전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파트가 빠져 있어요.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한 파트가요.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말을 했냐면 우연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에 대한 그
구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 우연하게 받는 고락은 불특정 다수의 와 인연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좋은 일도 불특정한 그 대상한테 좋은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금 같은 걸 막 냈어요. 한 예예요, 그냥. 그래갖고 그 성금이 그냥 이렇게 막 사용이 됐어요. 내가, 어, 누구한테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는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또 불특정하게 받는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단할 수가, 내가 파악이 안 돼요. 좋은 것도 굴고, 고도 굴고, 낙도 굴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건 뭐예요? 인연관계가 분명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이런 설명이 그 음조와 음덕 거기 나와요. 거기에. 대운사님 법설입니다. 난 굉장히 좋은 기준이라고 봐요. 우연을 이해할 때, 대운사님 말씀이니까 더 우리는 그 뭐죠? 그 소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대종에서 빠졌을까? 나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불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불만이 많아. 아니, 그걸 왜 뺐지? 그냥 놔두지? 나 인간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는 아니야라고 방을 해도 그 흐름은 납득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액수에 대한 서로 주고받는 액수에 대한 그 의견은 있어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됐죠, 그게? 이게 자기 의도가 파악되는 그러한 고락관이에요, 이게. 근데 우연한 고락은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우연이 맞다. 그거 뭐 운명이다, 막,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의도로 잘 파악이 안 돼요, 이게. 근데 대응사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불특정 다수에게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했으니까 받을 때도 불특정하게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게 선악간에 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응사님 말씀이에요. 또 이게 지금. 그 읽어보시면, 어, 어디에 있을까? 그 내용이 내 책 중에 있어요. 하여간 실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연하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대변사님 말씀했다니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안 좋은 일을 내가 한 거야.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내가 특별히 잘한 것 같지도 않는데 도움도 받고 막 이렇게 막 돼요. 그러면 아우 내가 언제 참 대중을 향해서 좋은 일을 좀 한번 했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대중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그런다고 이게. 꼭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한 내용으로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로 뭘 써진지 모르는 좋은 일도 많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이 우연한 고락에서 정말 납득이 안 돼. 납득 안 되는 일 많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냥 뭐 안달이 바깥다리 안달이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바깥다리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이건 뭐 완전히 내가 뭐 중심을 내 삶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사람을 미워하죠. 진리를 원망. 그게 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대전사님 말씀 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안 보인다고 나쁜 행동하면 안 된다. 음, 말이라도 말도 당장 그 불특정다는 게 뭐예요? 상대가 없으니까 특히 여론 이렇게 막 말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뭐 특별히 뭐 그 법적 제재를 받는다든지 지금 보면은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익명성으로 막 가니까 상관없잖아요. 막 말을 해도. 그런 것이 현대판의 현대적 영어를 생각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만 가는 거죠. 대종사님 말씀에 따좀 따르면은 어느 인연에 그걸 받는다. 우리가 이제 인과를 믿을 때 인과를 그냥 에이씨 뭐 그러다가도 한 번씩 쭈삣쭈삣 쓸 때가 우리가 그런 거 함부로 인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인과에 대해서 오만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과에 대해서는 그런 인과를 믿든 안 믿든 정말 이런 원칙은 지켜가야 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어, 특히 뭐 여론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 것은 횡재죠, 횡재. 재수가 좋다. 근데 불특정 다수에서 생기는 어떤 그 우연한 고는 뭐예요? 날벼락 같은 거잖아요. 날벼락. 재앙.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든지. 요즘 우리 교무님들도 뭐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참. 그리고 고랑의 문제는 변한다는 거예요. 부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그것은 우리 일원상 성문에서 우리가 맨날 독송할 때도 은생의 회생의 뭐 쭉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재밌는 건 우리들 마음을 잘 보면 낙이 변해서 보가 되는 원리를 그런 이유를 알고 싶어는 하지만 그런 행동을 끊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행동 보면은 고로 들어갈 행동을 하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고락의 문제는 참 중요하다. 이게 고락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행위하고 연동돼 있다는 거죠. 그래, 이게, 어, 낙에서 낙을 받을 행동이 아니라 고를 받는 행동은 그냥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고랑의 문제는요, 어, 지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냥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옵니다. 그걸 하냐.
그걸 안 하냐? 참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락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고락. 이게 개인의 한정된 고락이 있고요. 가정에 또 한정된 고락이 있고, 사회 국가에 또 미치는 고락이 있고, 세계에 미치는 고락이 있다. 세계에 미치는 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세계대전 같은 거. 전쟁. 그건 진짜 피할 수 없는. 코로나. 제, 그 어떤 그, 뭐죠? 전 세계적인 그 이런 문제. 낙은 뭘까요? 낙 찾기가 쉽지 않네. 세계적인 낙은 뭐예요? BTS가 공연을 하면 세계적인 낙이 될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그 약인데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이 그걸 포기했어요. 그 뭐죠? 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해서 그게 저개발 국가에서 아주 싸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혜택을 줘요. 예. 그게 인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대표적으로 세계에 주는 낙이겠죠.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야, 씨, 막,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영국, 막, 그냥 쫙 해가지고 내가 막, 끝내주는, 막, 딱 먹으면 그냥, 그 병은 쫙 낫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나, 그런 지적재산권? 나 그런 거 안 해. 나 그냥 인류 위해 쓰겠어. 딱. 야, 뭐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아까 생각해보면은, 개인적인 낙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낙은. 가정의 낙. 가정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서로, 그렇지, 서로.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그 뭐죠? 행동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고락의 문제는요, 무조건 행동으로 돼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냐? 안 하냐? 딱 그거예요, 이게. 이걸 쳐다보면 딱 그래요, 이게. 야, 이건 진짜 외통수예요, 외통수. 뭘?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단 지혜가 좀 따라야죠, 지혜가. 그러나 이건 행동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위하는 고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주는 고가 뭐죠, 고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것도. 근데 이제 고는 생각하지 말고, 낙. 낙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그게 서로가 배려하고 힘이 돼주는 거잖아요. 쌍방 간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사회는 뭘까요, 사회? 사회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대종사님 말대로 해서요, 불특정 다수한테 막 받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뭐 개인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의사 같으면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가진 것을 이건 어느 기간, 어느 때는 페이를 벌기 위해서 하지만 어느 때는 그와 무관하게 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게 딱 사회에 낙을 줄 수 있잖아요. 일단 고는 생각하지 말고
낙만 생각해 보면 국가에 주는 낙이 뭘까? 하여간 뭐 거기는 생각하지 말고 국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개인 가정까지는 정말 생각해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사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교당에 할 수 있는 낙이 뭘까요? 이게 낙이 변해서 처음에는 낙이었다가 낙이 변해갖고 고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고를 생산하는 어떤 그 행동이었다면 이게 낙으로 옮길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근데 이게 고락에 대한 법문은 얄짤 없어요. 너 그거 좀 했냐? 안 했냐?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이게 참 말하기가 그래. 이거 고락에 대한 법문 설교하면은요, 했어요? 안 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뭐, 음, 참 재미있게도 그런데 고가 변해서 낙이 될 것은 사람이 힘겨워해요. 그리고 뭐 당장 좀 보이는 거는 하는데 지속되는 것은 거의 고락의 관계에서는 거의 잘 안 합니다. 거의 고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고로. 그래서 그러니까 고락에 보면 향후에도 나왔지만 행동 위주로 파악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1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고락에 대한 본문은 이 원문으로 가면은 설교하기도 좀 그래요. 교무님은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번 잘 또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파트가 나오니까 연동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